전 총장의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그의 말에는 이면에는 또 어떤 숨은 뜻이 담겨 있는지 화면을 좀 더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입당도 검토 중이신 걸로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입당은 좀 언제쯤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제가 나타났는데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자체가 아시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본격적인 정치 행보는 언제쯤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것도 제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 내지는 또 염려 이런 거 제가 다 경청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무가 시범상 피해준 적 없다 말씀하신 건 어떻게 입장이 이대로입니까? 오늘 행동 사실상 개권 행동라고 봐도 될까요? 국민의힘으로 대선출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정만 공개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향후 일정 한 번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그만!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 문제든 혹은 장모 문제든 이거에 대해서 즉답을 피하니까 취재진 저 정도에서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화면이 더 있는데요.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적절하지 않고 제가 아까 좀 지켜보시라고 했잖아요. 손님으로 보다. 저 오늘 여기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조금 더 취재 열기에 대해서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네. 그러면 혹은 제가 뭐 한 달 뒤 혹은 보름 뒤에 제가 전당대회 끝나면 이렇게 메시지를 밝히겠습니다. 정확한 본인이 전면에 나서 시점을 밝혔으면 어땠을까라는 지적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뭐 한 달 뒤, 뭐 보름 뒤는 할 수 없고 뭐 일주일 전이면 할 수 있는데 내일 모레 6월 11일 날 국민의힘 그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이 되고 어느 정도 그 당 이제 조직 정비를 하고 이런 좀 말하면 정치적으로 먼지가 가라앉은 시점에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은 국민의힘에 곧 입당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다가 또 그 다음 날은 그렇지 않다 국민의힘 꼭 입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식의 메시지가 나오고 뭔가 자꾸 그 메시지가 혼선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그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당장 국민의힘에 들어가지는 않을 거다 이 정도 메시지였던 것 같고 최근에 그러니까 쭉 그 사퇴 이후에 윤 총장이 자기 나름의 그 스케줄에 따라서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좀 흔들린 게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국회의원 3명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메시지에 정치권이 들어오고 특히 정치인들이 들어오니까 원했던 것보다 훨씬 뻥튀기 된 메시지가 나오면서 흔들린다고 보고 당분간은 정치인은 조금 만나는 거를 자제하면서 속도를 조절하는 게 좋겠다.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오늘도 반드시 해야 되는 메시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가지 정도의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했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 선에서 메시지를 유지하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끝나고 당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조금 보면서 스케줄을 잡을 것 같습니다. 사실 윤 전 총장이 첫 공개 행보를 하기 직전까지 여권 인사들은 윤석열 때리기에 집중을 했었는데요. 친여 상황의 방송인 김어준 씨도 최근 이렇게 윤 전 총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데 국민들한테 자기 목소리 한번 안 들려주잖아요. 네. 그거는 비판을 받게 돼 있어요. 네, 전원 아니면 셀카 아닙니까? 네. 전원과 셀카만으로 어떻게 대통령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시기가 앞당겨져야 되는데 빨리 하려고 하지는 않겠죠.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공격을 받을 테니까. 아까 정미경 의원님은 빨리 입당을 해라. 그게 어느 정도 윤 전 총장의 행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근데 김어준 씨의 저 지적에도 동의는 좀 하십니까? 김어준 씨의 저 말은 동의 안 하죠, 제가. 왜냐하면 그 마음속 생각이 저하고는 완전히 틀리니까요. 예. 저분들은 공격을 해대기 위해서 빨리,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준비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해가지고 아는 것하고요.
경험에서 아는 것하고 틀리거든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게 바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언론입니다. 네. 언론과의 소통은 공부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건 결국은 뭐냐면 당 안에 들어와서 뭐 아는 사람들의 당 조직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김어준 씨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예. 그 제가 지금 또 이 지점에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오늘요. 메시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나는 언제 입당하겠다 그런 얘기를 윤석열 총장이 왜 합니까? 정말 오늘은 이런 기념식인데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 예. 국민의힘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6월 그러니까 이번 주 이후 다음 주부터요. 다음 주와 그다음에 그 9월 시작하는 시점 그 경선일이 나오면 그게 9월이라고 대강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작하는 그 사이에 저는 빨리 들어와야 뭘 하냐면 결국은 지지율이 높으면요. 국회의원들이 많이 가요. 모여요. 그러면 뭐냐. 빨리 그 안에서 정당 안에서 내 식구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자기의 비전을 보이고 그다음에 나의 편을 만들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늦어버리면 그 나의 편 만드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당내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빨리 들어와서 식구를 빨리 만들어라.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식구들의 힘에 의해서 다 국회의원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힘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과의 소통이라든지 예. 그러니까 책으로 공부하는 거 말고 그거 말고 경험으로 아는 거 그거를 보강해 줄 수 있는 그 식구를 만들어라. 저는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어요. 좀 지켜봐달라. 본인이 가는 길을 지켜보면 알 것이다. 기대, 걱정. 그러면 경청이라는 단어를 오늘 많은 메시지에 썼고요. 그런데 김종욱 교수님 이 부분도 한 번만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회 지도층의 의무에 대해서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윤 전 총장이 바라는 건 기존에 썼던 정치인과 본인은 좀 다른 길을 갈 것이다 라는 의미로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는 많은 국민들은 이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런 노블레스 오블리주 또는 멸사봉공이라고 하는 가치들을 항상 높은 가치로 들이대기 때문에 저는 저거는 누구나 어떤 정치인이나 저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 더 주목되는 부분들은 그런 삶을 살더라도 제가 걸어가는 길이라는 대목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윤 전 총장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게 세 가지 길인데요. 그러니까 마크롱처럼 제3지대에서 제3의 길을 걷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하거나 아니면 야권 단일화를 해서 한 1, 2월 달 중에 야권 단일 후보가 되거나 이 세 가지의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이 윤여준 전 의원이 재미있는 인터뷰를 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길보다는 제3지대라고 하는 새로운 길이 오히려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는 뭐냐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탄핵당한 정당인 거고 그다음에 그 위에 등장했던 소위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도 재보선에서 참패했기 때문에 양대 기득권 정당에 대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의 불신이 높다. 이런 상황일수록 과거에 전례가 없지만 또한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 저 그리고 지금 세금 상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국회의원을 안 한 3인방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민주당에는 경기지사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여권 여론조사 1위를 하고 있고요. 야권 지금 윤 전 총장 같은 경우가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또 국민의힘의 당대표 야권 만 35세의 당대표가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성정치에 대한 환멸이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정치, 이런 정치에 대한 갈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윤 전 총장 같은 경우도 쉽게 판단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하. 제가 볼 때 가장 핵심은 제가 걸어가는 길이라는 부분 자체가 당장 결론은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쩌면 이런 정치가 양대 기성정당들의 혁신을 일으켜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런 혁신이 일어나야 윤 전 총장도 마음 편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내가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얘기했던 공정이라는 가치도 저는 별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행보가 우리 정치에겐 좋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큰 주목을 받았던 윤석열 전 총장의 사실상의 첫 공개 행보 얘기가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요.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던 속보 내용을 바로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 20분쯤 광주 동구의 학동의 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속보에서 만나보셨던 것처럼 도로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져서 시내버스와 승용차 2대 등이 매몰됐습니다.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데 지금까지 7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가 일전에 속보로 만나봤던 것처럼 소방당국은 앞서 사망자 3명이 나왔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사망자는 없다 이렇게 정정했습니다. 저희가 이 속보 내용 3명 중상 4명 경상으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